네, 지지부진하네요. 여러분, 김등삼의 인사이트입니다. 기분 좋은 얼굴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하락에 거의 지금 뭐라 그러죠? 그럼 분위기가 속절없는 이런 분위기인데 한국 증시는 잘 버티는,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는 거다. 이게 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뉴욕 증시 흐름과 어떤 점을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미국은 셧다운, 이거 참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셧다운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셧다운이 2번 있었어요. 하루짜리, 3일짜리. 오늘은 지금 3번째인데 이틀. 문제는 이제 26일부터 충격이 가시화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셧다운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정부와 또 의회와의 줄다리기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멕시코 장벽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막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셧다운 장기화, 뭐 장기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시장이 그나마 어려운데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켰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200주선, 제가 아마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진짜 200주선 무의미하게 그냥 내려왔습니다. 120주선이네요. 120주선 의미가 없이 그냥 바로 무너지는 상황이죠. 이제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시아 시장하고는 약간 호재가하고 악재가 충돌하는 그런 경향인데, 미국의 셧다운의 악재와 중국의 경기 부양이나 우리나라의 북미 2차 정상회담, 이런 호재가 서로 충돌했을 때 어디가 이길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아시아 시장이 버티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호재, 그 호재를 약간 부빌 언덕을 생각하면서 시장 접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그 경기 부양이 이 미국 시장을 이겨낼지, 또 미국 시장이 못 이겨낸다면, 미국 시장의 하락을 못 이겨낸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는 120주선을 이제 무너뜨렸어요. 이제 오늘 올라올지 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 거래를 절반만 하죠. 그래서 23,800 올라오지 못하면, 지금 지수는 얼마죠? 22,440. 1,4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올라오면 이거는 아직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더 남았을 확률이 높고, 사실 아시아 시장은 기다리는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재료가를 기다려서 그걸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만 추가 더 하락하게 돼버리면 그 재료도 소멸돼 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현재 시장의 모습이 미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쫙 빠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 일봉상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적인 불확실성, 특히 반등 줬던 게 다 가짜였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다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요. 저는 18,400까지는 열어두고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금리 인상도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금리 인상이 아니라 거꾸로 마이너스 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시장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의 금리는 2.8% 정도 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가로 더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연결됩니다. 두 번째 이슈가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무역 전쟁에 대한 것이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거, 그것이 음모론적으로 중국이 국채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 또 지금 시장에서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슈를 보면은 뭐냐면 트럼프가 파월의
해임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죠. 확 바뀌어버리니까 갑자기 해임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 시장이 급락하고 전 세계 시장 공황이 오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회복시켰던 게 연준인데 연준 의장을 건드려서 시장을 불확실성을 더 끌고 간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트럼프가 지금하고는 셧다운 문제라든가 중국과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책을 위해서 가는 거긴 사실이고 그 정책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금리 인상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시장의 하락은 그게 돌출돼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가리고 싶거든요. 근데 투자가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게 뭐냐면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 끝까지 밀어붙인 게 자기가 이때까지 치적으로 계산했던 증시의 상승을 다 갉아먹을 수가 있다. 문제는 그 갉아먹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이 멈춰버릴 수 있고요. 그 경제 정책이 멈추게 되면 결국 시장 대응이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서 뭐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화 쪽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해임설 자체가 시장에 나온 것 자체가 투자가들은 야 이거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여기서 바운딩이 들어올 거냐에 대한 의구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될 거라는 거고 결국 그러한 의구심이 시장을 다 계속 끌고 내려가게 되면 지금 뭐 중국의 부양책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북미 정상 2차 정상회담이나 무슨 뭐 시장에서 북한을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호재가 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 있다. 오히려 다 덮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리는 시장의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인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 두 가지 뉴스를 우리 한번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국의 경기 부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림자 금융 때문에 긴축으로 해고나 어떤 금융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풀겠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의 많은 IB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최하 5.5까지 보고 있어요. 6.3, 5.5. 그러니까 6.5로 유지하던 중국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의 이 경기 부양책이 독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자 금융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데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넓혀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거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경기 부양이 나온 시점이 정말 안 좋은 시점에 나왔다. 결국 악재가 호재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버티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셧다운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클린턴 때 최장기 22일도 있었고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정부의 죄의식 하나 없었던 거 뭐 비판하고요. 올해 넘버원 트럼프 리스크가 아닐까. 넘버원 리스크가 트럼프. 참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었죠. 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음 많은 따스한 성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